네, 안녕하세요. 영주에 있는 영광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노병태라고 합니다. 저는 그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 보완 방안 중에 저희 영주도 그렇지만 소도시 학교 여건을 중심으로 좀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그 종합추진계획이 전국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뒤쪽에 사례들을 보면 저희 경북에 있는 뭐 그쪽 그 교육부 발표에도 보면 예천이나 안동 이쪽 부분이 있는데 거긴 지금 도청 신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정말 그 소도시들 뭐 인구 10만 이하 그런 학교들이 그 교육부 발표에 보면은 부각되기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구체적인 그런 핀셋 지원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유를 하면 잠시만요. 아, 저희 자료를 좀 보시면 예, 네, 혹시 그 PDF 보내주신 거를 좀 띄워주실? 제가 띄워드릴까요? 네, 예, 예, 예. 잠시만요. 네, 띄웠습니다. 예, 저희 그 자료를 보시면 저희 그 잠시만요. 제가 첫 번째 그 소도시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예,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도시들이 존재를 하는데 저희 수도권도 지금 수도권의 50% 이상이 거주를 하지만 지방 중소기 도시도 선생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주 같은 경우는 최고 기록이 있어요. 최근 30년간 한 번도 인구가 증가하지 않은 30년 동안 계속 줄어들고 있는 기록을 세우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곧 10만이 깨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 소도시들을 보면은 인구가 적으니까 학력 인구도 적고 그다음에 학생의 밀도도 낮다는 데는 모두 공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연구 결과를 보면 강원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결과를 보면 전체 학급 수가 11개 이하 그러니까 3학년으로 나누면 내학급이 학년간 내학급이 안 되는 학교들이 강원도 전체 학교의 40% 이상이 되고요. 지금은 더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2019년 자료니까. 그리고 경북 같은 경우는 저희 영주 옆에 봉화가 있는데 봉화는 3, 4년 전에 중학교 4개를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기숙형 중학교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기숙형 중학교를 만들었어도 지금 한 학년이 27명입니다. 예. 500억, 제가 알기로는 200억인가 들려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기숙형 중학교는 경북 내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는 중학교를 넘어서 고등학교도 3개를 통합해서 한 학교로 만들고 이렇게 계속 통폐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학교 규모가 작을 경우에 사실 그 소도시 같은 경우는 뭐 학교 문화나 다양한 부분들이 중요한 건 사실이죠. 사실인데 가장 먼저 신경을 그 초점을 맞춰줄 수밖에 없는 거는 결국은 교사 배치입니다. 그래서 앞에 정미라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어촌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교원의 적정한 배치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다양한 교과목의 교사 배치가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들의 다양한 교과 선택권을 확장해 주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이야기할 때 뭐 저희가 교육부도 그렇고 이야기를 할 때는 학생의 다양한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을 해주자 그러는데 그 학교에는
정작 그 해당 과목 교사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순회를 도셔야 되고 저희 뭐 특정 요일에 한 학교씩 이렇게 다니시는 5학교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소도시에서 다양하게 과목 선택을 주는 건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만 해도 선생님이 보통 3-4과목이나 4-5과목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6학급 학교거든요. 한 학년당 6학급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수업 실수를 그런 분일수록 상대적으로 이렇게 적게 주려고 해도 수업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는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그래도 저희는 이제 시 지역인데요. 읍면 지역으로 갈수록 학교 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학교들은 학교 거리가 최소한 차 타고 30분 그 정도는 가야 되는 학교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오프라인 공동교육 과정 같은 거는 기대하기 힘들고 그리고 교통이 불편하고 지역적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소인수 교육 과정 저희가 뭐 쓰는 말로 주문형 강좌도 하기 위한 앞에 말씀하셨지만 강사모지 쉽지가 않습니다. 언제 이분이 도망가실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 때문에 학생들은 온라인 교육 과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오프라인 자체가 힘드니까 근데 온라인 교육 과정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도 그렇지만 그 부모님들이 싫어하는 게 이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길러지지 않으면 사실 온라인 교육 과정이 학생들도 수업에 대해서 책임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수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보완 방안을 보시면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소도시 고등학교에서 그 가장 초점을 두는 건 당연히 안정적인 교사 수급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저희 경북에서 고교학점제를 시작할 때도 경북교육청에서 그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왜 많이 있었잖아요. 뭐 교과 중점학교부터 교과 특성학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얘기할 때 중등과장님이 가장 힘들어했어요. 어떻게 수요를 예측해서 우리가 임용 TO를 내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 간 교육 격차 최소화를 위해서 이제 적극적인 교원 배치를 노력을 해야 된다는 면에서 보면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교육부에서는 뭐 이제 희소 분야 같은 경우에 박사급 전문가들을 이렇게 임용한다 이런 걸 생각을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나 지자체 협력 강화를 통해서도 교강사를 구할 수 없는 농사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저희 학교 얘기인데 저희가 한 학기 동안 4번이나 강사가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3월 마치고 한 달 뒤에 월급 받고 가시고 4월에 다시 왔다가 가시고 5월에 다시 왔다 가시고 그러니까 애들은 선생님이 4번 바뀌니까 수업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학습 동기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선생님들한테는 저희가 교통비도 보장을 하고 뭐 이렇게 왜 거주할 수 있는 부분도 보장을 하지만 결국 선생님들이 떠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사명감의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환경의 문제 그리고 정책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소도시의 저희 소도시의 경우에 교사도 없는데 박사급 전문가가 있을 리는 더 만무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 학교만 해도 소도시 그러니까 한 10만 정도 되면 저희가 10만인데 작년에 신생아 수가 500명인가 그렇거든요. 남녀 합해서. 그러니까 걔네가 초등학교 갈 한 8년 뒤쯤 가면은 이제 남자 한 250명, 여자 250명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지금 소도시 학교 같은 경우에 한 교사당 3-4과목까지 수업도 받고 또 무슨 저희가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의 고등학교 입장에선 대입을 생각을 하면 엄청난 소진을 토요일도 나와서 무슨 프로젝트나 그런 부분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소진을 겪게 되고요. 그래도 국영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 학급에서 6학급 정도면 해당 교관에서 수업을 어떻게 배정을 해서
안 되면 진로 활동이라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시수를 맞춰줄 수가 있는데, 국영수 외의 과목은 예체능 교양까지도 상치를 해야만 그 교사 기본 시수를 채울 수가 있고, 또 이 그런 과목 교사 자체가 없으면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학생의 선택을 일정 부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면 저희 지역교육청에서는 영주도 그렇고요. 경북 같은 경우는 교장, 교감, 교무부장들이 모여서 이건 지금 영주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학사 일정을 각 학교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그 협의체로 모여가지고 학사 일정을 다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공사립이든 상관없이 교사들을 계속 파견 배치를 해서 어떻게든지 학생들의 니즈를 좀 채워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왜 4번이나 선생님이 떠나간 것처럼 교강사를 구하기 힘든 분을 어떻게 보관할까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애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제 보면 저희가 그래요. 이제 학년당 내학급에서 6학급 정도 있는 소도시 같은 경우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 가능해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저희는 예전 같은 경우는 그거를 공동교육과정을 거점 학교별로 그룹을 나눠가지고 뭐 내 학교, 새 학교 이렇게 나눠가지고 거점 학교 중심으로 운영을 했는데, 영주 같은 경우는 거점 학교가 없고 이제 영주교육지원청에서 다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그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업무를 저희가 뭐 세종시처럼 이렇게 교육과정 클러스터 이렇게 세종교육 그 특별자치시 교육청에서 모든 걸 관리하는 것을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받기는 어렵지만, 영주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그 과목들을 다 수요 조사를 하고 교사들도 배치를 해서 학교는 수업만 할 수 있도록, 수업과 평가만 하고 행정적인 거는 교육지원청이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를 바꿨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소도시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학교들이 6학급, 5학급, 4학급 있는 이제 남자 인문계는 4학교가 있는데, 그래도 그 학교들이 대부분 시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저기 광역시에서 시내라고 느끼는 거하고 저희가 시내라고 느끼는 건 좀 다르지만, 이렇게 적어도 시내에 있다는 얘기는 버스를 타고 그 학교는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숙사가 다 학교별로 준비가 돼 있고, 왜냐하면 애가 밖에서 통학하기는 힘드니까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움직이는 데는 어렵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대표적인 고교학점제에서 이렇게 학교 간으로 잘 되는 학교가 울산에 있는 남목고를 보는데, 이제 저희가 좀 지원이 필요하다면, 거기 같은 경우 지금 아이들이 택시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는 그 왜 저기 초등학생 타는 노란 버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골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에서 버스가 애들을 태우고 가면서 학교에다 이렇게 등교를 시켜주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준다면 고등학생들도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강원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서 연구 결과를 보면 에듀버스라고 이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을 마련해 달라,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아이들이 이제 버스를 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학년당 3학급 이하의 학교들이 있는데, 이런 데는 보통 저희가 봤을 땐 인구 한 5만 정도, 5만 이하 정도, 그러니까 저희 옆에 있는 봉화나 이런 정도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하려고 해도 학교가 없어요, 옆에. 네, 1시간을 가도 학교가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학교에서 또 폐교가 됐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자체가 힘드니까 그러면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수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저희가 코로나 사태에서 많이 느꼈지만 원격 수업을 바라보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시각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면이 있어서 물론 많이 노력하지만 그래서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이나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질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수업보다 관리가 안 되는 측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실제로 교육개발원에서 지금도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는 학생 이수율이 50%가 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저희 학교도 40%도 안 돼요. 신청해 놓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저희가 원고를 좀 내려주시면 예. 예, 이런 온라인 수업일수록 선생님들의 그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의 코칭이나 개발진 노력도 중요한데 그 해당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수강하는 학생이 재학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잘 코치하면서 관리해 줄 수 있는 배운 부분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지원이 교육부나 그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저희가 교육부에서 우수 사례로 들은 것 중에서 서울 동작이나 경북 구미 같은 경우에 고교 대학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를 바란다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면 사실은 서울 경북 구미만 해도 옆에 뭐 경북대를 포함해서 대학이 많지만 소도시는 옆에 대학이 당연히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힘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보면 이제 명예 교수님들이 오면 뭐 아이들 소풍처럼 이렇게 전세 버스를 대절해서 나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렇게 명예 교수님이든 박사급 전문가든 장학사님이든 아니면 교육청에 근무하는 학습 상담사든 어쨌든 선생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활용해서 수업을 하려면 그분들 한두 시간 와가지고 매주 수업을 해라 이건 힘들고 그래서 저희는 집중학기를 넘어서서 집중월을 만들어서 뭐 저희가 계절학기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공동교육과정 같은 경우도 학기 중도 있지만 방학 중에 보면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런 수업을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아이들이 소도시에 있는 학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집중월 이런 제도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예, 조금만 내려주시면 위에 있는 부분들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40% 충족은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초점을 두는 거는 교육부는 학교 지역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 교육을 실시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예. 근데 저희는 이 공동이라는 거에 초점을 둬요. 책임 교육도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의 수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밑으로 내려주시면 소도시 같은 경우에 당연히 책임 교육이 힘들죠. 교사도 없는데 책임 교육을 어떻게 해요? 그 과목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보면은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학생 수가 작으니까 학생들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보면 경북 같은 경우에 올해 학급당 기준이 22명이거든요. 근데 저도 서울에 근무하다가 이제 한 7년 전에 내려왔는데 지금 제가 서울에서 근무했던 학교도 35명인데 지금 22명, 23명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 수의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경북은 저기 영해나 이렇게 동해 쪽으로 가면은 전문 상담 교사도 담임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교사가 없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밑에 보면 물론 소도시 중에서도 뭐 이렇게 일부 학교는 일부 지역은 귀농하신 분들이 있어서 젊은 연령 사람들이나 뭐 건축이나 전문가들이 존재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별로 없고 그래서 학교들은 밑에 있는 것처럼 이제 맨 밑에 있는 것처럼 멘토 멘티 이런 것 이제 학교 내 기본적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학교 내에서 프로그램 하는 게 저희 학교도 다른 학교하고 연합해서 책임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14페이지를 저희가 보시면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이제 나누다 클래스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면적이 커요. 그래서 넷으로 나눠 가지고 저희가 그 권역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저희가 나누다 클래스의 목적 자체가 첫 번째는 소외되어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권역별로 학습 지원 센터 역할을 하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올 수 있도록 와서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기초학력 보장을 해주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동아리나 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예비교사로서 준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자. 그거가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학습 공유 공간을 구성하고 있고 저희는 이거 플러스 사실 책임 교육이면은 아이가 저희가 이수라는 부분도 있지만 아이의 정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저희가 노작 활동이나 목공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역 같은 경우는 아이가 목공을 하러 나가는 것 자체가 교통이나 그런 면에서 안전이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학교에 있는 공유 공간에 와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을 수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비용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 플러스 뭐 인근 대학의 재학생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저희 학교에 있는 교육 동아리 이제 아이들이나 지금 교대나 사대에 재학하고 있는 예비교사들이 공개적으로 걔네들 뽑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수업도 중요한데 어떻게 앞에서 그랬지만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떻게 학습 코칭을 할 것인가 플래닝을 할 것인가 자기주도 학습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면 물론 고교학점제가 많이 발전됐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많이 발전됐다고 생각하는데 소도시 관점에서 보면 역시 아직은 소외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전체를 핀셋처럼 그렇게 꼽을 수는 없지만 소도시는 문제가 저희가 뭐 교육과정 자율성이나 대입 연계나 책임 교육이나 학교 문화나 많이 좋은 이제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당장 중요한 게 교사가 없기 때문에 교육과정 어떻게 짤 것인가 이게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3년 동안 과연 그 선생님이 한 학기 동안 계속 붙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아까 앞에서 정민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교사를 이렇게 순회를 하든 아니면 교사를 이렇게 정규 교사를 통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이렇게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책임교육 면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수업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책임교육 면에 있어서도 이제는 학교 개별의 책임교육이 아니라 공동의 책임교육이 되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백태 선생님 감사합니다. 소도시 그리고 농산어촌 지역의 입장에서 이 고교학점제 이번 추진 계획이 진일보했지만 그러나 여전히